봅시다. 몇몇 중요 동위원소들에 대한 얘기가 저번 시간에 붕소, 그 다음에 앞서서 염소 했죠.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게 브로마인입니다. 자, 브로마인. 원자 번호는 35번인데 질량수가 뭐하고 뭐 79, 81짜리가 있습니다. 뭐 조사된 원자량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존재 확률은 이래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됐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원자량이 몇 칸 차이 나요? 원자량 2칸 차이 나죠. 그리고 이때 존재 확률이 각각 0.5069, 0.493일인데 근사적으로 계산할 때는 원자량을 뭐라고? 79. 확률은 뭐? 2분의 1. 원자량을 얼마? 81. 확률을 2분의 1로 계산하면 산술평균적 평균 원자량을 얼마로? 80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79와 81의 존재 확률은 각각 이렇게 되지만 근사적 계산에서는 그냥 뭐라고? 2분의 1, 2분의 1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원자량 칸이 2칸 차이 나는데 보시다시피 그 존재비가 몇 대 몇? 1대 1인 것은 전 우주를 뒤져도 누구뿐? 브로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 우주를 뒤져도 쟤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라고? 밑에 가리고 이것만 보여줘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브로민인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정보를 기억하시고 아까도 써놨지만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보통 매스 스펙트럼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위에 있는 건 질량이에요. 자, 여기서 Z는 누구냐면요. 이온가입니다. 원래 Z는 그 자연과학에서 여러 군데 쓰죠. 유효핵전화 할 때도 Z 쓰고 그 다음에 컴프레션 팩터 할 때도 Z 쓰고 되게 Z 여러 군데 쓰잖아요. 또 하나 Z 어디 있어요? 원자 번호 할 때도 Z를 쓰죠. 근데 매스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표현된 Z는 이온가예요. 왜냐?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실험을 할 때 무조건 무슨 화를 거친다고 했죠? 이온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얘가 이온이 돼야지만이 실험이 된다고 했어요. 기억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이온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그 이온가가 사실 가변적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고정돼 있다고 그랬어요. 거의 고정된다고 했죠. 뭐로? 1 플러스. 이유는 저때 강한이가 대답했었죠. 이유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계속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화 과정에서 거의 99.9% 1 플러스밖에 안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으면 사실 Z라고 있어도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고정돼 있는 거다. 그래서 질량 혹은 원자량을 표기할 때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어떤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보이시죠? 자, 원자 몇 개가 모인 걸 뭐라고요? 원자 몇 개가 모인 걸. 원자들 몇 개가 모인 걸 뭐라고요? 분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시작부터 거대 분자 하면 계산이 힘드니까 이제 단순한 분자를 예로 들게요. 요거. 자, 아주 우리가 뭐 흔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분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이스 구조 그려봤어요. 요거. 자, 여기까지 안 어렵죠? 충분히 됐죠? 됐죠? 자, 이때 탄소는 기본 원자량이 얼마예요? 탄소는 가장 흔한 원자량이 12죠. 수소는 기본 원자량이 얼마예요? 1이죠. 물론 탄소, 수소도 동위원소 있어요? 없어요? 탄소도 동위원소 있어요? 없어요? 탄소에 동위원소 있나요? 네. 있지요. 수소도 동위원소 있나요? 네. 있지요. 근데 그건 잠시 무시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 브로마이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변화만 좀 살펴보기 위해서 탄소는 순수히 12짜리, 수소도 순수히 1짜리로만 분자를 구성했다고 칩시다.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브로민이 보시다시피 원자량이 뭐 아니면 뭐? 원자량이 뭐 아니면 뭐? 바로 79짜리이거나 81짜리이거나
됐죠? 그런데 이때 이 각각의 확률이 얼마라고요? 79가 들어갈 확률 얼마라고요? 2분의 1. 81이 들어갈 확률 얼마라고요? 2분의 1.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브로민이 들어가 있는 이 분자의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탄소 원자량은 뭐로만 생각하고요? 12. 수소 원자량은 1로만 생각해요. 그러면 원자량을 산술적으로 쭈르륵 더한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원자량을 산술적으로 더한 게 그게 뭐예요? 분자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 의미 알겠죠? 그래서 이때 마지막에 있는 79하고 81이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브로민 동위원소 때문에 요리될 거다. 이런 말이지.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계산되는 분자량이 어떻게 돼요? 분자량이 94 아니면 96. 됐죠? 그러면 94와 96이 여기에 어떻게 찍힐 거냐? 그리고 여기 이제 인텐시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인텐시티 직역하면 바로 강도예요. 강도. 얼마나 강하냐 이런 뜻인데 웬 난데없는 강도? 웬 난데없는 색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인텐시티를 쓰는 것은 비행해서 날아온 이온들이 MS, MS 뭐 줄임말이겠어요? 매스 스펙트럼 하겠어요? 그 MS의 검출기에 도달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Y축에다가 인텐시티란 말을 보통 써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비행에서 날아온 이온들이 검출기에 도달한 정도는 당연히 누구랑 정확하게 비례하겠어요? 어떤 이온이 슉 날아와가지고 검출기에 딱 때렸어요. 그러면 그 정도가 정확하게 뭐하고 비례하겠어요? 바로 존재 확률과 정확하게 비례하겠죠. 그래서 매스 그래프에서 Y축이 인텐시티로 돼 있으면 그 또한 그냥 그만큼의 확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뭐였고요? 어번던스고, 알겠죠? 그래서 어번던스로 쓰기도 하고 인텐시티로 쓰기도 하고 그냥 수학적으로는 probability인데 이상하게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번던스란 말도 쓰고 인텐시티란 말도 쓰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분자량이 각각 얼마? 94짜리가 하나 찍힐 거고 96짜리가 하나 찍히겠죠. 맞나요? 그런데 94가 검출기에 도달할 확률, 96이 검출기에 도달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같겠죠. 왜 같겠습니까? 탄소하고 수소는 100% 이거밖에 없는데 이 자리가 79가 들어설 확률, 81이 들어설 확률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량도 94가 나타날 확률 2분의 1, 96이 나타날 확률 2분의 1. 됐죠? 그래서 이때 묘하게도 요렇게 몇 칸 차이 나요? 2칸 차이 나죠? 존재 확률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우 단순해요. 매우 단순하고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어떤 분자의 분자량이 이씩 차이 나는 두 가지가 서로 존재 확률이 같다면 그 분자에는 브로민 원자가
반드시 몇 개 들어가 있는 거다?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탄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돼요. 여기에 수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돼요. 그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몰라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의 매스 실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자식이 알려진 것에 대한 실험을 더 많이 할까요? 분자식을 전혀 모르는 녀석에 대해서 실험을 주로 할까요? 실제 실험 필드에서는 몰라요. 그냥 어떤 의뢰인이 이거 좀 찍어주세요 하고 줘요. 물질만 주고 얘가 화학적인 성격이 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채로 의뢰가 들어와요. 이 매스 오퍼레이터는. 그럼 그 사람들은 얘네들을 가져다가 이온화를 시켜가지고 딱 찍는 거예요. 그럼 딱 찍으면 여기 시작이 94일지 200일지 150일지 알 수 있다 모른다?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딱 시작이 뭐 94일 필요도 없어. 뭐 100이 됐건 200이 됐건 찍혔는데 그 다음 두 칸 뒤에 또 찍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막대기 길이가 어때? 똑같아. 그러면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얘가 뭔지 몰라도 이 안에 있는 브로마이드 무조건 원자 몇 개, 한 개가 무조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전 우주를 조사해도 이렇게 되는 건 누구뿐이기 때문에? 브로민 뿐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쪽 전문가들은 94, 90, 이 몰라도 돼요. 그냥 모르고 두 칸 차이네, 1대1이네, 이 안에 무조건 뭐 들어있어? 브로마이드 두 개, 브로마이드 원자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저 원소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뭐 그런 것 같다 싶죠? 그럼 이게 이제 응용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각각 몇 개 몇 개? 두 개, 두 개. 보이십니까? 그럼 이때 얘 어떻게 바꾸란 얘기예요? 요래 바꾸란 얘기죠. 되십니까?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가능한 분자량은 뭐가 나타나겠어요? 가능한 분자량. 자, 잘 봐요. 여기 79, 81 들어갈 수 있죠. 여기 79, 81 들어있죠. 여전히 탄소, 수소는 고정돼 있다고 치고. 그러면 어떤 분자량이 가능하냐면 탄소, 수소는 각각 탄소 정해지고 수 정해져 있는데 이때 여기에 79가 두 번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81과 79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81짜리가 두 개 들어있을 수도 있죠. 맞나요? 이게 전수조사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9, 79, 79, 81, 81, 79, 81, 81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분자량은 이제 각각을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오더라? 내가 쭉 계산하면 해봤지 내가. 해봤더니 172. 그럼 해본 하나만 그 다음 뭐겠어요? 계산 하나만 이게 170이면 그 다음 뭐겠어요? 170 뭐야? 79가 81로 바뀌었는데 뭐라고요? 174. 그 다음 뭐겠어요? 해본 하나만 176. 몇 칸 차이 나요? 두 칸. 알겠죠? 이때 어떤 계산을 하냐면 바로 세 번째 각 분자량의 존재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79가 존재할 확률 얼마라고 그랬어요? 2분의 1이라고 했죠. 근데 이때 개념적인 걸 알기 위해서 얘를 P로 치환할게요. 81의 존재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인데 얘도 개념 확인을 위해서 Q로 치환할게요.
당연히 P 더하기 Q는? P 더하기 Q는 당연히 1이고요. P 더하기 Q가 뭐라고요? 1이요. 자, P 더하기 Q가 1이다. 뭐 대단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죠. 그럼 P 더하기 Q를 왜 더한 거냐?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 통계 경우의 수 얘기인데 이 자리에 79가 들어오고 81이 들어오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 배타적이에요? 79와 81은 서로 배타적이죠. 왜냐면 얘가 들어오면 얘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79가 들어오고 82들이 들어오는 거는 서로 배타적인 이벤트인데 배타적 이벤트의 전체 확률은 어떻게 해서 표현하죠? 각 확률의 더하기죠? 맞죠? 맞죠? 그런데 그런 브로마이드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러면 이 두 브로마이드는 서로 배타적이에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의 전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곱하기로 표현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제곱은 사실 뭐 때문이다? 요거 때문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전개합니다. 다항 전개를 하면 P제곱, 2PQ, Q제곱. 자, 됐죠?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주시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 계산하면 얼마야? 굳이 계산하자면 얼마야? 4분의 1. 요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1. 요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1. 그러면 이 계산을 왜 했느냐? 172가 나오면 79가 2번 나와야 되죠. 여기도 79, 여기도 79. 그 확률이 얼마겠어요? 바로 P제곱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예요. 174가 되려면 81이나 79가 한 번씩 들어있어야 되죠. 그 확률이 얼마란 얘기예요? 2PQ가 된다는 얘기고 얘는 Q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계산하면 각각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요. 그럼 이때 나타나는 패턴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지금 이 경우는 맨 처음 찍히는 게 172겠죠. 근데 172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172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두 칸. 여기서요? 두 칸이 중요하다고요. 두 칸 뒤에 뭐 찍혀요? 174. 그 다음 역시나 몇 칸? 두 칸 뒤에 176. 두 칸 뒤에 뭐가 찍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그 존재비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죠. 그러면 인텐시티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보시다시피 요래 찍히게 될 거라고. 되십니까? 그러면 그때 존재비가 몇 대 몇 대 몇이 되겠어요? 1대 2대 1. 됐죠? 이런 식의 패턴이 나타나면 이 분자 안에는 뭐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패턴이 들어가면 무엇이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브로민 원자가 그 분자 안에 무조건 2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경우일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전 우주를 뒤져도 이렇게 나오는 건 브로민 2개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매스펙트럼의 아주 강력한 테크닉입니다. 알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테크닉상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그렸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브로민 몇 개? 이제 3개 해보죠. 3개. 그러면 이 자리에도 여전히 브로민이에요. 자, 그러면 가능한 분자량이 몇가 있을 거냐? 탄소수는 각각 하나씩인데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도 79, 81, 79, 80, 79, 81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79 이게 3번 다 들어갈 수 있겠지.
79, 79, 79. 알겠죠? 그 다음 79가 두 번인데 81이 하나 들어갈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 79 한 번인데 81이 두 번 들어갈 수 있겠죠. 마지막 경우의 수는 81이 세 번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내 기억에 250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해보나 마나 봐. 252, 그 다음 254, 256. 또 무조건 두 칸씩 차이 나고요. 알겠죠? 그럼 이때 아까 했던 그대로 이 각각의 존재 확률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3제곱. 바로 여기에 있는 브로민이 3개가 있다. 이런 뜻이지. 그럼 이때 얘 계산해주면 P3승 3P제곱 Q 3PQ제곱 Q3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확률 어떻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P3승 얘는 3P제곱 Q 3PQ제곱 3Q3승 됐죠? 자,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값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값이 뭐예요? 8분의 1이겠죠? 8분의 3이고 8분의 3이고 8분의 1 됐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 그래프에다 그려요. 자, 처음에 뭐부터 찍히겠어요? 250. 그 다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중요해요? 몇 칸? 두 칸. 그 다음 252, 그 다음 254, 그리고 256까지 네 가지가 두 칸씩 차이 나는데 그 존재비가 지금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바로 1대 3대 3대 1이 되죠? 그러면 이 패턴이 나타난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 패턴이 나타난다 무슨 뜻이겠어요? 저 분자 안에는 뭐가 몇 개 들어있다? 브로민이 3개 들어있다. 됐죠? 이걸 보여주는 게 매스 스펙트럼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정말 유명한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교재 한 장 넘기시면 20페이지 보세요. 교재 20페이지 보세요. 교재 20페이지 보세요. 교재 안 가져온 사람. 자, 교재 안 가져온 사람. 몇 개 안 해왔는데. 책 안 가져온 사람. 자. 책 안 가져온 사람. 자, 책 보시면 거기 20페이지 보이시죠? 20페이지. 20페이지 찾았대요? 자, 2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연습 문제 15번 있는데 보이숑? 자, 거기 문제 택 보세요. 어느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연습 문제 15 보시면 어디 기출이에요? 카이스트 기출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카이스트 기출이라는 건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알고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해볼 거거든요. 내 칠판에 지우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족! 시족!